2022년 12월 9일 오전 미얀마 러시아 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가 발전의 우선순위 사업인 전력 생산 공급 개선과 국내외 투자 사업 촉진을 위해 러시아 국영회사 로스아톰 대표단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한 수력 발전소 부지에 대한 지질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장 지질 검사에는 러시아 대표단과 함께 미얀마 수력발전소 설계팀, 지질조사팀 관계자들이 동반하였습니다. 네피도 제야띠리 타운십에 있는 빠웅라웅댐에서 공급되는 물을 활용하여 소규모 수력 발전소 사업 가능성과 교통 및 자연환경 영향 평가, 지역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지진과 관련한 지질 단층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후에는 검사를 마치고 공무원들과 회의를 통해 측정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 구성을 계획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9일 양곤 쉐피따 타운십에 있는 미얀마 빠웅체인 신발 공장은 노사협상을 통해 노동자 26명을 해고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노동자들은 노사 분규가 시작하여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하였으며 시위 첫째 날 500명이 모였고 둘째 날에는 2천여 명 가까이 모였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은 미얀마 최저임금이 하루 4,800자신 상태로 계속 동결되어 있지만 국내 물가가 급격히 인상되면서 현재 급여로는 기본 생활비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최저임금을 하루 8,000자스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노사 분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노사 협상하는 과정에서 사측에서는 2,000명의 노동자 중 26명은 해고하고 퇴직 보상금 3개월치 급여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사측에서는 노동자 26명이 무단 결근을 하면서 노사 분규를 선동하였기 때문에 해고 조치를 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에서는 해고된 노동자들까지 복귀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장은 아디다스 신발 제조 공장으로 최근 월드컵 시즌에 맞춰 국제노동단체에서는 미얀마 공장들을 표적으로 국제 언론을 통해 노동권 침해를 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는 샨주 꼭강 자치구 라우까이에서 교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진 이후에 온라인 사기, 도박장, KTV를 운영하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뇌물을 받고 NRC 신분증을 발급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발급되는 NRC는 양곤 또는 만달레이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약 100만 cat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미얀마 국경이 폐쇄될 때부터 불법 체류를 하고 있었다고 하며 일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NRC 신분증을 만들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이 지역에는 미얀마 내셔널 데모크래틱 얼라이언스 아미와 미얀마 국방부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하면서 수천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피난을 떠나고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불안해하면서 불법으로 신분증을 만들어 체류에 문제가 없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12월 9일 양곤 오칼라파 북부 타운십에 거주하는 청년이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 2명에 대해 온라인에서 욕을 한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체포된 청년 나잉리누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학교가 휴교한 이후 중퇴를 하고 가족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사업을 돕고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 다곤 대학교에 다니는 친구 2명에게 페이스북을 통해 모욕적인 글을 올린 이후에 친군 텔레그램 그룹에서 그를 잡아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후 청년과 그의 아버지가 행정관리사무소에 상황을 설명하러 갔지만 바로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쉐파우칸 뇨띠 경찰서에서 구금되어 신문을 받고 있으며 형법 505A항에 의거하여 선동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가 끝난 이후에는 군 기무대에서도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미얀마 중국 대사관에 따르면 중국 뱅크 오브 차이나는 미얀마 대학 교육 지원을 위해 양곤 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뱅크 오브 차이나 장학금 프로그램은 2022년 23학년 학기를 대상으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장학생 선정은 양곤 대학교 관계자들이 선정하고 뱅크 오브 차이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차나이 주미얀마 중국 대사관 대사는 이번 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 미얀마에서 중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미얀마 우수한 인재들을 지원하여 미얀마 중국 우호 관계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곤 대학교는 2022년 11월 21일부터 2022년 23학년 학기를 개강하면서 29개 학과 766명이 입학하였다고 합니다. 미얀마 건설부는 양곤바고 강을 잇는 3번 딸린 다리 2구역 공사가 68%이 완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세 구역으로 나누어 건설 중이며 현재 1구역 1312m 공사 구간 사업은 64% 완공되었고 2구역 1363m 공사 구간 사업은 68%, 3구역 825m 공사 구간 사업은 92%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폭 22.9m, 높이 13m의 4차선 도로로 운영이 되며 최대 통행 하중은 75톤이라고 합니다. 2019년 6월부터 일본 정부로부터 차관 및 컨설팅 지원을 받아 건설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고 2021년 2월부터 재개되어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완공 후 양곤 바고 지역 교통 정체 현상을 줄이고 특히 양곤 딸린 빌라와 경제특구 운송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미얀마 노동부 산하사회보장위원회 SSB 이동의료 지원팀에서 다이아몬드 주빌리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며 공보부, 이민부, 에너지부, 산업부, 교통통신부, 전력부, 노동부 재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동식 건강검진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이동식 의료 건강검진 행사는 양곤 지역 산업단지 노동자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부인산 노동부 장관은 검진 현장을 시찰하여 의료진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노동자에 대한 보험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며 사측과 노동자에게 분담금을 징수하여 주로 제조업 부문 노동자를 대상으로 6개 보험제도 중 2가지 보험에 대한 15가지 혜택을 노동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2012년 사회보장법에 의거하여 SSB 납부료에 따라 노동자들의 진료, 출산, 장례, 장애 및 산재에 대한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IT, 의료, 행정, 법률 4대 개혁안을 마련하여 고용주와 노동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에는 노동자 병원 3개, SSB 사무소 99개, 타운십 클리닉 96개, 정부 부서 클리닉 57개, PPS 시스템 무료 진료소 12개, 유료 진료소 25개, 산부인과 8개, 전통의학 진료소 1개, 이동식 진료소 2개가 운영이 되면서 총 89,949명에 대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미얀마 진주공사 미얀마 펄 엔터프라이드는 미얀마 진주 양식 생산 목표량의 67%를 달성하였으며 계속해서 100%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23년 회계연도 4월부터 10월 말까지 7개월간 미얀마 진주 양식 생산 목표량은 총 69만 9,500몸매이었으며 실제 양식 생산량은 79만 2,298개, 46만 8,019.88몸매가 생산되면서 목표량의 67%를 생산하였다고 합니다. 앞으로 회계연도 말까지 100%를 초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21년 회계연도에도 진주 양식 생산량 목표의 128%를 달성한 바 있다고 합니다. 탄인 따리 지역에는 총 12개의 진주 양식장이 운영되며 외국인 투자 4개, 내국인 투자 7개, 국영 운영 1개가 있다고 합니다. 2019-20년 회계연도에는 총 129만 76개 진주가 생산되었으며 2020-21년 회계연도 7월 말까지 8개 양식장을 통해서 103만 4,217개 진주가 생산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13일 오후 7시 30분경 몬주따톤 타운십에 있는 몰리안미아인양곤 철도 구간 중 떼인세이격과 도네운역에서 폭탄 공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얀마 철도청에 따르면 파손된 철도 구간에 대한 보수 작업으로 해당 구간 운행 철도편이 전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몰리안미아인발 양곤행 야간 급행열차 2편이 취소되었으며 구매 고객들은 환불 조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꺼야주 로이꼬 타운십 실향민들이 세계 식량 계획에서 지원한 쌀이 맛이 없어 재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꺼야주 실향민 캠프에서는 2022년 7월부터 세계 식량 계획에서 쌀과 식량을 지원받기 시작했으며 국가 비상사태 이후 4번째 지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향민들은 쌀이 너무 딱딱하다며 다시 시중에 판매하고 산주 쌀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쌀 지원도 타운십 실향민 캠프까진 지원이 되지만 외곽 지역에 있는 소규모 실향민 캠프에는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식량 계획 미얀마 지부장 스티븐 앤더슨은 이미 일부 실향민들이 지원된 쌀을 다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으며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미얀마 전력 사정은 점점 악화가 되면서 건기가 시작되자 국가관리위원회는 양곤 지역에 대한 순환정전을 실시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 지역에서는 이미 정전이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 디젤 발전기 유지 보수를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으나 유류 가격 인상으로 인해 이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미얀마에도 친환경 태양광 발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대표적인 한국 기업 한세 미얀마는 빌라와 경제특구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파격적으로 태양광을 활용한 전력 공급을 시도하였습니다.
당초 한세 미얀마는 공장 내 전력 공급을 위한 태양광 설치를 계획하고 준비를 하였으나 필라와 공단관리위원회에서 기존에 공급되는 정부 전력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한다고 명령하며 전체 사용 전력의 30%까지만 태양광 발전 설비를 통해 사용하도록 규제를 하면서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위원회에서 이 규제를 해제하면서 계획에 맞춘 전력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장 1동에 설치된 822.8kW 용량이 태양광 발전 설비를 통해 태양 강도에 따라 최대 연간 1.191GWh 전력을 절감하고 이와 함께 탄소 배출 555.3톤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세 미얀마 태양광 공사를 진행하였던 경일 엔지니어링 선욱찬 법인장은 현재 미얀마 전력 공급 부족 상황과 함께 고유가로 인한 발전기 가동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소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뿐만 아니라 저탄소 배출로 인해 환경에도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미 캄보디아와 필리핀에서 많은 공사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미얀마에서는 마나웅섬 500kW급 태양광 발전소와 코이카에서 진행하는 1.5MW급 하이브리드 독립형 태양광 발전소, 몬주와 사가인 지역에서 개통 연계형 태양광 발전소와 독립형 태양광 발전소 공사를 진행하여 노하우를 축적해오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14일 거친주 영세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한 미나웅 흘라잉 위원장은 영세중소기업들이 수입품을 대체 생산하면서 수출량을 늘릴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발언 중에는 유류 사용 절감을 위해서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자전거를 타도록 강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미얀마와 같은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중소기업은 전체 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가 발전을 위해선 제조업을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촌 지역에서 사회 경제적 삶을 개선시켜 나가면 농업을 통한 사업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전력은 수력 발전을 통해 약 4만 메가와트 공급이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중단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거친주에서는 수력 발전을 통한 효율적인 전력 공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류 사용 절감을 위해선 자전거 타기 운동과 함께 철도 운송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생산이 활성화되면 제품 가격도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제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지시하였습니다. 거친주에는 고무 농장이 있어 고무 제품 생산과 타이어 제조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나무와 대나무를 활용한 종이 생산도 가능할 것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앞으로 자격을 갖춘 인적 자원 배출을 위해 교육에 대한 지원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친주지사는 미찌나 경제개발구역 계획, 공산품 생산, 거친주 영세중소기업 지원 방안, 정부 대출 지원 사업 등에 대해 보고를 하였습니다. 현지 기업인들은 영세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수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저금리 대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